심장마비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생존 계획.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35년간 심장 건강 분야에 몸담아온 심장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생각하면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합니다. 물론 심각한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7단계 응급 계획을 따른다면 생존율을 13%에서 무려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단계 심장마비 증상 미묘함을 간파하라. 오늘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떠올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극적인 장면, 즉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심장마비는 훨씬 더 미묘하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미묘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놓치고 귀중한 골든 타임을 허비하게 됩니다. 심장마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인식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죠. 여러분은 아마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왼쪽 팔 저림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장마비 증상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너무나 평범해서 단순한 피로감이나 소화 불량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체한 것 같네. 소화제를 먹어야겠다. 어깨가 좀 쑤시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고령의 환자분들에게서는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이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심장마비가 피로감, 수면장애, 소화불량, 턱이나 등 통증,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마치 독감에 걸린 듯한 전신 통증이나 쇠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갑자기 등이나 턱 부위가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된다면 단순히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고령의 어르신들 역시 통증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신 어지럼증, 실신, 호흡 곤란, 극심한 피로감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기운이 없어 축 늘어진다거나 평소와 달리 숨쉬기가 유난히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즉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평소와 다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평소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불편함이 나타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설마 내가 심장마비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즉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 증상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마십시오.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2단계 신속한 판단과 대처 골든 타임을 잡아라. 여러분, 심장마비의 미묘한 신호를 인지했다면 다음은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필수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될 겁니다.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우리는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 부릅니다. 증상 시작 후 1시간 이내를 의미하죠.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심장마비는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혈액 공급이 끊기면 심장 근육은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되돌릴 수 없습니다. 1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진다면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생존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난다면 심장마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공포와 불안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혼자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마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할 단계를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초기 증상 시 즉시 대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잠시 쉬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나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용기 있는 판단과 행동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을 인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그리고 나는 이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신속하고 단호한 반응으로 골든 타임을 지켜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단계 119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에 즉시 전화하라. 여러분, 심장마비 신호를 인지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행동, 바로 119 또는 해당 국가의 응급 의료 서비스에 즉시 전화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이것이 여러분이 취해야 할 최우선 행동입니다. 증상이 경미한데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닐까? 괜히 불필요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건가? 같은 생각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언제든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걸었다면 여러분의 위치와 현재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침착하고 신속하게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지금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왼쪽 팔도 저려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당황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걱정 마세요. 119 상담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만약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전화는 끊지 마십시오. 전화가 연결된 상태로 두세요.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구조대가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리 휴대폰에 GPS 기능을 켜두고 긴급 연락처나 의료 정보 앱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78세 남성분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새벽에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제가 늘 강조했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신고하라는 조언을 따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해 증상을 설명했고 신속한 신고 덕분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적절한 시술을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주저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19는 훈련된 전문가들이 24시간 대기하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전화하는 것은 절대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생명 유지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이상 신호를 보낸다면 망설이지 말고 휴대폰을 들어 119를 누르십시오. 4단계 문을 열고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 우리는 심장마비 증상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119에 전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다음 단계, 즉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19에 전화를 걸어 간신히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여러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굳게 잠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급대원들은 문을 강제로 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단 1분 1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진입이 지연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심장 근육은 더 손상될 수 있고 치료 시작 시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면,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이것은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문을 완전히 열어두기 어렵다면 잠금 장치를 풀거나 평소 문을 자주 열어줄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있다면 미리 안전한 공간에 분리해 두어 구조대원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 외에도 여러분이 구조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입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수록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의 건강 정보, 현재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알레르기 정보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응급 의료 정보 카드, 작은 카드에 이름, 혈액형, 주요 질환, 복용 약물, 알레르기 유무,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지갑이나 냉장고 문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스마트폰 활용, 아이폰의 건강 앱이나 안드로이드 폰의 의료 정보 기능 등을 활용하여 잠금 화면에서도 접근 가능한 비상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여기에 자신의 질환, 약물 정보, 긴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면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봉투나 처방전, 현재 복용 중인 약들의 목록과 처방전을 한 곳에 모아두면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의 약물 이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여러분이 의식을 잃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심장마비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두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문을 열고 정보를 준비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5단계 아스피린 복용, 의료진 지시하에. 여러분, 이제 심장마비 응급 상황 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스피린 복용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대개 심장혈관에 혈전 피떡이 생겨 혈액의 흐름을 막을 때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강력한 항열소 판제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혈전이 더 커지거나 새로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막힌 혈관을 일시적으로 넓혀주고 혈류를 개선하여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 복용은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의식이 명료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려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아스피린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어야 합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최근에 출혈성 질환 내 위궤양 출혈, 뇌출혈 병력을 앓았거나 출혈 위험이 높은 다른 약물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므로 이러한 경우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하게는 의료진의 지시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119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아스피린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담원이 복용을 지시한다면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서 복용하면 체내 흡수율이 빨라져 약효가 더 신속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심장 질환의 위험이 있거나 과거에 심장 관련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미리 주치의와 상담하여 비상시 아스피린 복용에 대한 지침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치의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스피린 복용이 적합한지, 그리고 적합하다면 어떤 용량으로 복용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무분별한 아스피린 복용은 오히려 출혈 위험을 높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는 정확한 지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6단계 응급 상황 대비 습관화. 여러분, 심장마비 발생 시 증상 인지부터 초기 대처까지 중요한 단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식인 응급 상황 대비 습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두려움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화재 대비 훈련처럼 심장마비 대비도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을 들여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휴대폰을 생명줄로 활용하세요.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을 응급 상황의 생명줄로 만드십시오. 긴급 연락처 설정.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를 휴대폰의 긴급 연락처 기능에 등록하세요. 이 기능은 잠금 상태에서도 접근 가능하여 의식을 잃거나 말할 수 없을 때 구급대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잠금 화면, 의료 정보, 스마트폰 건강 앱이나 의료 정보 설정에 혈액형, 주요 질환, 복용, 약물, 알레르기 유무, 주치의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잠금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게 설정하세요. 이는 구급대원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 눈에 띄는 곳에 생존 지침을 두세요. 혼란스러운 응급 상황을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정하고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아스피린 비치. 주치의와 상담 후 비상시 아스피린 복용이 적합하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침대 옆, 냉장고 문 등에 아스피린을 비치하세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심장마비 행동 계획 작성. A4 용지나 작은 보드에 간략한 심장마비 행동 계획을 작성하여 아스피린과 함께 냉장고 문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예시, 심장마비 증상 시 가슴 통증, 숨 가쁨 등. 1. 즉시 119 전화. 2. 현관문 열어두기. 3. 아스피린 한 알 씹어서 복용, 의사 지시시. 4. 침착하게 구급대 기다리기. 이 간단한 지침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최고의 응급처치는 예방입니다. 이 모든 대비 습관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심장마비는 물론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자신의 몸 이해 및 위험 요소 관리, 정기 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 심장 건강 지표를 파악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위험 요소를 의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조기 발견 및 치료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나 심장질환, 초기 징후는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심장마비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심각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럽지만 대비는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일상에 적용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힘을 기르세요.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7단계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마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증상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며 의료진을 위한 준비와 초기 조치를 하는 것까지, 이 모든 단계는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미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심장마비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건강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다름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일상 속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균형 잡힌 식단,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심혈관 건강에 독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 위주로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건강한 식단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에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연,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하여 심장마비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는 것이 여러분 심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절주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적정량의 음주는 심장에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휴식,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7단계 계획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통해 심장마비의 위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할 가장 소중한 장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심장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심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